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딱 일주일 된 지난주 금요일에 추천 주셨던 LX 세미콘입니다. 매수일 3월 20일이고요. LG전자 계열사로 전장성 모멘텀 기대된다 말씀해 주셨고 전력반도체 관련 주입니다. 어제 오늘 강세 나왔고요. 오늘도 6% 장중 상승했고 최고가 수익률 한 주 만에 8% 달성한 종목입니다. LX 세미콘 어떻게 보실까요? 네,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네.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평판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 페미스를 생산하던 업체입니다. 네.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 지금 반도체의 좋은 흐름들 그리고 이런 주요 제품들의 디스플레이 구동에 꼭 필요한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T콘 제품 그리고 PMIC 제품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매출이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급도 굉장히 좋은데 이런 외국인들 기관 수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런 올라온 흐름에서 이런 박스권 흐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기에선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켓 패키징 등 후공정에 굉장히 필요한 업체들이고 그리고 현재 DRAM 수요 그리고 미세화 공정 시에 이런 것들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측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아무래도 지금 여기에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기에 따른 이런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는 좀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들을 함께 체크해 보시고 현재 차트의 흐름을 보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이 9만 원대 초반대 이런 낮은 가격대 여기에서 이 박스권 흐름에서 돌파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20일에 눌렸지만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에 도달한 이후에 바로 이 낮은 박스권에서 돌파가 나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중기 흐름을 보시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횡보한 모습에서 이런 중기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닥권에서 유의미하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하는 모습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반도체 흐름들 속에서 다음 주에도 충분히 추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거래량을 상승시키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했던 거래량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이 가격대, 10만 원대 가격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이런 12만 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수익을 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시고 다시 우리 매수가에서 다시 눌리게 된다면 비중을 더 축소를 하셔서 수익을 확정하시는 방법도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력 반도체, 이 반도체의 살아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기관 수급도 유입되고 있고요. 박스권 흐름이 상방으로 바뀌었고 바닥권 거래량 나온 상승으로 의미 있게 앞으로도 추후 시세 나올 것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0만 원 돌파 후에 12만 원까지 예상해 주셨는데요. 차익 실현 일부 하고 눌림 나올 때 또 다시 비중 늘리는 전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 주였습니다. 3월 22일에 매수했던 HB솔루션 OLED 관련 종목입니다. HB솔루션도 수요일날 매수 이후에 계속해서 강세가 나오면서 최고가 수익률 15%를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달성한 종목입니다. HB솔루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HB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OLED 흐름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OLED용 도포 설비, 그리고 모듈 검사기 자동화 설비, UTG 적층, 그다음에 신기술 자동화 설비 등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OLED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충분히 지금 더욱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회사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매출처가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해외 법인, 이곳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측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꾸준히 나오는 매출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비업체나 패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비 투자나 규모 계획에 따라서 실적이 어느 정도 변화를 하게 되는데 지금 뭐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추가로 이제 이런 디스플레이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도 늘어날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23년에 OLED 패널 출하량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이런 국내 전망, 그 외에 중국의 OLED 추작 장비 업체들의 매출 다변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위치를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네. 지금 위치에서는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이런 14,000원대 가격대에서 이 하단에서 작은 박스권이 어느 정도 나왔죠. 이 하단 작은 박스권에서 이 14,000원 여기를 돌파가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이런 네. 장대봉이 나오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이 14,000원대 돌파가 작은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이런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살펴볼 때 업종들의 흐름을 살펴봐야겠지만 네. 개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늘려가면서 나오고 있느냐라는 점을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을 텐데요. 이렇게 큰 거래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아무래도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박스권 돌파하면서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런 14,000원대에 매수했던 것들의 물량이 이렇게 17,000원 이상까지 크게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OLED 시장에서의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이고 지금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단기로는 우리가 고점에서 어느 정도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구간이지만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저와 함께 보유를 해보셨던 분들은 비중 축소를 조금씩만 하시고 꾸준히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전략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B솔루션 주요 매출처 삼성, 디스플레이 등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서 매출도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디스플레이 수요 전망과 함께 설비 투자 회사 역시도 늘어날 것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기술적으로 14,000원 작은 박스권에서 돌파 나오면서 거래량이 늘리며 주가가 상승되었습니다. 이 추세 전환의 신호로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을 기대해 주시면서 수익 실현 일부 하되 잔량으로 더 대응해보는 전략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15일에 매수했던 SMCNC입니다. 경영권 이슈로 수익 실현한 후에 실적 기대감은 다시 한번 전략 주신 종목인데요. 3,300원대에서 다시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말해주셨고요. SMCNC는 또 어떻게 하는 전략 유효할까요? 네, 3,300원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 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MCNC를 비롯해서 이 엔터주들, 미디어주들은 앞으로 실적이 기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실적까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이런 3,300원대, 이 최저점이 3,330원을 찍으면서 아주 작은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래량도 거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3,300원대 라인을 깨지 않는다면 여기에서는 좀 이런 물량을 신규로 추가해서 3,900원대까지는 단기로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엔터미디어주들은 이런 흐름이 이렇게 낮게 나왔다라는 측면, 기술적인 측면만은 보실 것이 아니라 이런 엔터미디어주들의 앞으로의 실적 그리고 미래 성장성 함께 보신다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 정도 상승 마감하며 저점 확인됐다 말해주셨습니다. 엔터주 실적과 기대감과 함께 신규 매수도 유효하시고요. 3,900원대까지 목표가 단기로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진행해 주신 송가란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3월 13일에 매수했던 OCI 신재생 태양광 관련 종목입니다. 오늘 소폭의 약세로이지만 지금도 수익권에 있고요. 97,700원 종가 형성했는데요. 좀 매크로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말해주셨는데요. 네. OCI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OCI를 AS 해드린 이유가요. 네. 매수 신호 드리려고 네. 가지고 나와봤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사실 태양광 쪽이 사실 민감한 이유가 뭐냐면요. 금리 인상 이유가 있습니다. 신재생 쪽 섹터들이 워낙 또
크로스 종목이다 보니까 크로스 섹터다 보니까 금리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관련한 섹터들이 굉장히 좀 등락이 좀 심한 편이고요. 다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가 좀 해결이 좀 돼야 됩니다. 사실 경제 재개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되거나 중국발 경제 재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거나 그래야 되고 아니면 금리가 좀 완화가 돼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그 두 가지가 아직은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점이 관련한 종목인 OCI가 지금 바닥권에 있는 원인이 아닌가 좀 싶고요. 다만 우리가 OCI만 놓고 봤을 때는요. 2년 전, 3년 전 대비 매출이 거의 2배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만 보면은 사실 그것을 반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한미 반도체랑 조금 비슷한데요.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만 좀 살펴봤을 때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금융 투신까지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식의 기본 원리인 급등 전에 선취매가 맞다면 네. OCI가 지금 딱 매수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OCI 목표가 정도 말씀드렸는데 목표가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딱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태양광 쪽은 길게 보면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OCI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원자재를 재료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사실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걸림돌은 살짝은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사실 이 부분을 거의 80%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과 좀 다른 중국과는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OCI 같은 경우에는 고순도 폴리실리콘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용 폴리실리콘입니다. 그래서 순도는 많이 다르고 그리고 최근에 유럽발 통해서 사실 탈중국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OCI가 최근에 매출이 2배 이상 점프를 하고 최근에 기간 매수도 많이 들어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딱 매수 자리이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가는 기존과 좀 동일한데 만약에 길게 놓고 봤을 때는 목표가는 더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 목표가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길게 놓고 OCI를 공략하실 분들은 제 노란 톡방 오셔가지고 그에 관련한 투자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CI 오늘 AS에 주신 이유로 매수 시그널이 나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중으로 급등 전 선취매 신호가 나왔다고 말해 주셨는데요. 이런 태양광 관련주 또 장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런 장기 투자 전략 더 자세하게 원하신다면 이창현 대표님의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3월 7일에 매수했던 2차 전지 소재땅 관련 종목 포스코 엠텍인데요. 화수목금 주가 강세가 나왔고요. 오늘도 장중에 7% 넘게 상승했고 14만 4,040원으로 오늘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주셨는데 수익률이 높아요. 이제는 정리해 볼 시기인가요? 사실은 포스코 엠텍도 잘 갔던 이유가 네. 이제 에코프로 네. 때문이죠. 함께. 에코프로가 거의 멱살을 잡듯이 네. 에코프로 그 2차 전지 섹터를 다 끌고 갔는데요. 사실 포스코 엠텍의 비밀은 또 있습니다. 사실 리튬 관련한 사업을 포스코가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그것과 관련해서 엮이면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 엠텍이 주가 수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 종목을 드렸던 시기가 상한가를 갔던 시기입니다. 네. 거의 한미 반도체랑 차트 흐름이 좀 비슷한데요. 그 이후에 기술적인 흐름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의 섹터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사실 2차 전지 종목들 전부 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단기 트레이딩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2차 전지 섹터들 좋습니다. 수익성도 좋고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동박이든 뭐든 간에 사실 소재단은 워낙 좋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만 그것과 다르게 너무 빨리 올라가지 않았냐 싶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제가 매일매일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포스코 엠텍 오늘 상승은 좀 보여줬지만 사실 월요일장 다음 주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들이 장 초반에 상승을 좀 보여줬다가 장 막판에 이제 하락을 보여주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요. 월요일 그리고 다음 주도 그에 마찬가지로 공략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스코
엠텍과 같이 2차 전지 섹터 매매 타임을 잡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 노란 톡방 오시면은 제가 전략 알려드릴 거니까 편하게 질문 주시고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엠텍 에코프로의 상승과 함께 올라갔다 설명해 주셨고요. 다만 2차 전지가 너무 빨리 많이 올라왔기에 이에 맞게 좀 단기 투자 관점으로 계속해서 의견 주고 계십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7일에 매수했던 에코프로 나왔습니다. 에코프로가 어제도 온탕 렌탕을 반복을 했는데 오늘도 아랫골을 달며 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는 어떤 말씀 또 해주실까요? 에코프로가 최근에 뭐 수사를 받는다 뭐 이런 네. 이슈가 또 있었는데요. 이것과 다르게 공매도 세력들은 또 비중을 또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봤을 땐 정말 공매도가 악에 받쳐서 매수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과는 다르게 공매도 세력에 대한 의지와는 다르게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트레이딩 관점보다 이제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매도 뭐 세력도 뭐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들이 사실 워낙 수익성이 최근에 좋았었고 하지만 이것을 이제 트레이딩 영역보다는 현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근데 사실 이러한 그 상승 현상이 나왔던 이유가 그래도 에코프로는 수익성이 좋고 매출이 계속적으로 매출 캐파가 늘어났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보면은 그래도 주가는 실적에 기인한다.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종목을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기가 아마 요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이제 14만 6천 원대였거든요. 2월 중순 정도에 제가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때 아마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 매수를 하셨으면은 거의 200% 넘는 상승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보다는 계속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제일 맞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제 방송을 보시고 네. 에코프로를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들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공매도 데이터를 계속 방송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계속 줄지 않고 있고 이것과 동시에 이제 숏스퀴즈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공매도 세력들은 골치 아플 겁니다. 주식도 갚아야 되는데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을 또 매수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주가가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과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는 최대한 공매도 잔고가 20% 이상 감소하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매도 계속 유입되기에 들고 가는 전략을 말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잠시 후 8시 이창윤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